누구나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7가지 습관. 6번째, 유대인 벤치마킹, 독서하며 남과 다르게 생각하기. 제가 지난 강의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보다 IQ가 더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노벨 평화상을 휩쓸고 있냐고요? 왜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왜 못하냐고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의 삶과 역사를 조금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7세기인 1620년경에 대영국 제국은 인구가 자꾸 늘어나자 일부 청교도들을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그 후 유럽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됐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동유럽, 스페인, 프랑스, 미국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뉴욕 맨하탄은 전염병이 돌기도 하는 가장 지저분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청교도들이 먼저 아메리카 대륙에 그들이 정착을 했으니까 유대인들을 맨하탄으로 쫓아내서 그 지역에서만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월스트리트가 탄생한 것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어느 날 갑자기 빈몸으로 도망을 가야 했거나 아니면은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빨리 새로운 나라로 이주를 해야 하는 생존하는 운명으로 살아야 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동산보다는 빨리 들고 도망갈 수 있는 현금이나 폐물, 다이아몬드, 금 같은 유동성 있는 재산을 선호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느 새로운 나라에 가서도 적응하며 생존해야 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두뇌가 좋아지는 트레이닝을 집중적으로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절대로 공교육이나 사교육에 100% 의지하지 않아요. 유대인 부모들은 그들만의 생존 전략을 국가의 보편적인 학교에서 가르칠 수도 없고 단순히 교육만으로는 천재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교육은 철저하게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학교에서는 왜 생각하고 질문하는 트레이닝을 어린 시절부터 하지 않을까요? 부모님과 선생님이 귀찮으니까. 부모님도 책을 안 읽고 선생님도 책을 안 읽으니까. 그리고 올바른 답을 잘 모르니까. 물론 책을 많이 읽고 독서를 많이 하는 부모님과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아이가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희한한 질문을 계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야, 질문하지 말고 그냥 책의 나름대로 답만 외워. 시험만 잘 보면 돼. 이러지 않을까요? 한국은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창의력 바라지 마세요. 그냥 쪽집게 강사가 가르쳐준 대로 무조건 암기해서 정답 잘 맞추면 돼요. 그쵸? 그러면 좋은 점수 따게 되고 그 점수를 따라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목표이고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직장, 가능하면 대기업 또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좋은 스펙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면 이제부터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사야 하고 카드 할부로 좋은 차를 타야 해요. 그래야 가오가 서니까. 이렇게 되면 부모님이 아마 자녀를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그리고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보일 거예요. 잠시 동안은. 이러한 현실이 여러분들 모두가 맹목적으로 바라고 추정하고 있는 삶 아닌가요? 예외인 사람 있나요? 이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직장 상사에게 잘 보여야 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직언하지도 않고 조용히 실속 챙겨야 현명한 사람이 될 거예요. 제가 어저께 TV를 보다가 어느 대학교의 CF 광고를 봤어요. 푸릇푸릇한 학생들이 나와서 나의 꿈은 사업가가 되는 것이고 CEO가 되는 것이고 발명가가 되는 것이라고 홍보를 했어요. 그 대학생들이 정말 졸업한 후에도
그러한 꿈을 펼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졸업하면 다 대기업 공채에 몰리고 공무원 시험에 몰리냐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야말로 대학을 졸업하는 즉시 바로 꿈을 포기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4가지 질문을 할게요. 1. 한국은 실제로 몇 명이 노벨상을 받았을까요? 2. 한국 사람은 실제로 빛이 없이 얼마나 풍요로운 상태일까요? 3. 현대인들은 일주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4. 한국 사람은 머리는 좋은데 왜 죽도록 일만 하고 별 볼 일 없이 노후만을 걱정할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만 좋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창의력과 통찰력이라는 무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예술을 하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 평생 죽으려고 환장했냐? 아니면 우리 집이 재벌인 줄 아냐? 이런 대답이 지금 부모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미래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유대인들은 자녀가 원한다면 기꺼이 그 길을 밀어줍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화가, 작가, 영화 감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도 학교 다닐 때 거의 낙제만 했어요. 그러나 그의 부모님은 아들을 절대로 혼내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그의 이야기를 항상 들어주며 격려해 주었어요. 여러분들은 낙제 점수를 받아오는 자녀한테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유대인 부모들은 어떻게 속 터지지 않고 그렇게 느긋할 수 있을까? 비결이 무엇일까? 그들은 외계에서 왔을까? 유대인 부모들은 어린 시절부터 성경책인 토라를 읽고 암송했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독서를 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의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부터 끝나는 일요일 밤까지 텔레비전을 끕니다. 아예 TV가 없는 집도 많고요. 그래서 집에 오면 모든 가족이 책을 보거나 토론을 합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이에요.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알아야 하고 예습을 해야 하고 예습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독서를 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생각하는 힘의 저자 이상민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벨 수상자인 피터 도어티 교수도 2006년 고려대 강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서가 노벨상 수상의 원동력이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할머니가 책을 많이 읽어주었고 6살 무렵에는 혼자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독서의 이유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다. 유대인의 힘은 통찰력에서 나온다.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 통찰력으로 연구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찰력이란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일단은 많이 알아야 한다. 지식과 지혜가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밑바탕이 없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무언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는 것에서 창조는 나오지 않는다. 일단은 알아야 통찰력도 창의력도 상상력도 나온다. 결국 유대인의 통찰력은 독서에서 나왔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생각하는 문화와 결합되어 빅뱅이 일어났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혁명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무엇이 창의성입니까? 창의성이라는 정의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 창의성이 중요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미래도 영원히 창의성은
자본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창의성이란 간단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는 이유도 발견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전혀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는 것이 창의성의 본질이고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창의성은 고정관념을 깨고 지금의 현실에서 당연하게 여긴다고 사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고 계속 질문하고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삶을 살아봐야 놀라운 작품이 터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틀 안에 갇힌 체계 속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바라지도 마세요. 실패가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데 어떻게 창의성이 나오냐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신들의 삶을 나답게 살다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각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킨다면 우리나라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와 가족이 이해해 주어야 하고 실패 자금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과학계를 혁명했고 스티븐 스필버그는 영화계를 혁명했습니다. 켈빈 클라인은 패션계를 혁명했어요. 이들은 모두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상민 작가는 또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 부모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조용히 들어주며 칭찬한다. 이것저것 다 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꾸중을 하면 그 아이가 그것을 하지 않고 그러면 그 가능성은 완전히 닫혀버린다.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하든 내버려 두고 그 속에서 그 아이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 세계를 혁명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유대인 부모는 그래서 자신의 아이를 최고의 혁명가로 길러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정에서부터 깨어있는 부모들이 이러한 교육 문화를 시작하길 저는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조금만 인내하고 개성을 적극적으로 살려준다면, 그리고 많은 독서를 하고 세계를 머리와 가슴에 품는다면 나라를 바꾸고 세례를 놀라게 할 미래의 영자들이 지금부터 무럭무럭 자라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성공하는 사람의 첫 번째 습관은 걸으며 사색 즐기기였고, 두 번째 습관은 혈관 건강을 위한 공복 즐기기였고, 세 번째 습관은 일기 쓰기와 메모로 미래를 바꾼다였고, 네 번째 습관은 오프라 윈프리의 초긍정 마인드 따라하기였고, 다섯 번째는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신경 끄자 였고, 여섯 번째는 유대인 벤치마킹, 독서하며 남과 다르게 생각하기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